오늘은 제 3강이고요. 당당함에 빼앗긴 당당함, 당연함에 빼앗긴 당당함. 무슨 이야기 주제일까요? 당연함에 빼앗긴 당당함. 제가 이제 이솝우화, 제가 아동문학을 하는데 8강이 다 저기 이솝우화를 중점으로 하고 있어요. 당연함에 빼앗긴 당당함. 뭘까요? 이사님. 어떤 동화일까요? 뻔뻔한. 이게 당연하게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나중에는 뭘 할 수 없게 된 이야기가 있어요. 이솝우화 중에 아주 유명한 그것은 이거죠. 이거는 제 프로필이고요. 제 프로필은 잠깐 넘어가고요. 요거. 당연함은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토끼. 내가 당연히 이기지. 예? 근데 이 당연함에 자기가 당당해질 수 있었는데 빼앗겼단 말이에요. 당당함을 빼앗겼어요. 창피하고 초라하고 정말 어디 가서 숨을 수가 없고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토끼가 왜 당당함을 빼앗겼을까요? 우승을 못했을까요? 아시죠? 왜 토끼가 우승을 못했을까요? 거북이랑 경주에서. 자만해서. 네, 왜 못했을까요? 그 이야기 속에서 어디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길 거 생각해서. 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보시면 토끼가 막 달려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거북이가 한참 늦게 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늘에서 잤죠. 그죠? 왜 잤을까요? 당연히 이길 거를 자도 나는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이게 우리 동화잖아요. 근데 동화는 삶과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거 아세요? 이거? 아세요? 옛날 사람인데? 이게 뭐야 이거? 후지 필름. 이거 몰라요? 아그파 필름. 아그파. 이거는 코닥. 코닥은 미국 거예요. 미국 거. 아그파는 어느 나라 걸까요? 아그파는 독일 거고, 후지는 잘 아시는 대로 일본 거. 요즘 이거 쓰나요? 안 쓰죠. 자, 당연히 이때 당시에는 별 지장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세 개의 그 아날로그 카메라 필름 회사 중에서 최고가 코닥이었어요. 미국. 그래서 200억 달러. 1991년도 200억 달러 수입. 27조 6,700억 원. 그런데 쭉 20년이 지난 2011년에는 6,900억 원. 뚝 떨어졌죠. 왜 떨어졌을까요? 코닥 한참 열심히 달렸어요. 따라올 상대가 없었어요. 후지도 따라올 상대가, 후지는 오직 코닥 타도 그것만 쫓아다녔거든요. 그런데 코닥은 넉넉했거든요. 왜? 품질이나 기술이나 뛰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막 달려갔는데 코닥은 잠들게 됩니다. 토끼처럼. 그래서 코닥은 2012년도에 파산 신청을 하고 2013년 9월에 이제 이 필름 사업을 다 접어요. 그래서 131년 코닥 필름을 끝내죠. 아그파는 140년 동안 했던 사업을 2005년도에 접습니다. 후지는 보면 LCD 패널, 제약, 화장품 이렇게 써 있죠. 후지는 후발주자였어요. 필름으로 망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좀 다른 게 써 있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거는 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 때문에 얘가 없어진 거 아시죠? 근데 디지털 카메라도 없어진 거 아세요? 뭐 때문에 없어졌을까요? 스마트폰. 네. 디지털 카메라가 이 필름이 잠자고 있을 때, 코닥이나 아그파이 잠자고 있을 때 디지털 카메라로 했는데
중요한 건요, 코닥에 근무하는, 전자사업부에 근무하는 스티브 세손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했어요. 코닥에서.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디지털 카메라를 이렇게 딱 내놓으면은 필름을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그러니까 코닥이 아까 27, 어마어마한 몇 조 안 된다. 놔둬라. 20년 동안 그늘에서 잠자고 있는 거지. 디지털 카메라.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런 정보들이 20년 동안 안 새어나가겠어요? 디지털 카메라가 뭐 만들어졌단다, 뭐 자기네들끼리 연구원들끼리 안 들어듣겠어요? 근데 그거를 딱 캐치한 회사가 어디냐? 일본의 캐논, 니콘, 소니. 여기서 디지털 카메라를 1998, 2000년 그때 대중화를 성공해요. 그 전 1980년대부터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코닥은 오직 필름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가 있는 거 아는데 자기네들이 개발했는데 20년 동안 그늘에 잠재우고 있는 거죠. 그러는 동안 거북이 같은 소니, 니콘이 그 정보를 듣고 계속 개발을 합니다. 계속. 느리지만, 코닥처럼 빠르진 않지만, 느리지만 한 발, 두 발, 한 발, 두 발, 한 발, 두 발 해서 결국 디지털 카메라 대중화에 성공을 하면서 코닥이 쫄딱 망하는 거죠. 자, 요거는요, 우리나라 화순에 있는 세량 저수지라는 곳이에요. 봄. 요거는 그냥 시냇물. 자, 여기 저수지하고 시냇물, 그냥 딱 보시기에 나는 저수지가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 네, 한 분. 네, 세 분. 네. 따라서 든 건 아니죠. 네, 본인의 소신을 솔직히 얘기하신 거죠. 저는 시냇물이 좋다. 네, 감사합니다. 저수지가 보면 화려하고 평온하고 고요하잖아요. 근데 이 물은 썩는 물이에요. 고요했기 때문에. 근데 이 물은 계속 부딪히고 갈라지고 넘어가고 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결국 바다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시냇물은 그 동물들이 어류, 뭐 아주 작은 생물, 뭐 곤충, 애벌레들이 굉장히 민첩해요. 작은 그 물고기지만 아주 민첩하죠. 근데 여기는 몸집이 좀 커요. 그래서 둔해. 변화에 둔감한, 변화에 민첩한, 변화에 둔감한 그 토끼처럼, 코닥처럼, 아그파처럼 살 것이냐, 변화에 민감한 빠른 대처를 하는 시냇물처럼 살 것인가. 그러면 후에는 결국 지금 당장은 부딪히고 갈라지고 힘들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바다를 얻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녀들 보면은 힘들게 키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평안하게, 그냥 예쁘게, 바르게 이렇게 키우려고 하는 부모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결국 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아져.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도 도전시키게 해야 되고 많은 체험을 하게 되고요. 하기 싫은 것도 시켜야 되고요. 하고 싶은 것도 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스마트폰 게임 하고 싶어. 나 스마트폰 뭐 하고 싶어. 그거 놔두면 될까요? 그거 자제 절제하게 해야 되죠. 근데 여기 운동이지만 사실 운동 그렇게 넉넉지 않아요. 그거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하게 하면 내 몸, 내 정신, 몸만 튼튼해지는 거 아니에요. 운동을 하면요, 정신력도 강해져요. 부담을 계속 넘어가니까. 한 번 더, 한 번 더, 조금 더 넘어가기 때문에 훨씬 마음도 강해지거든요. 머무를 것이냐, 토끼처럼. 끊임없이 물론 실수도 하고 사고도 나고 뭐 실패도 하고 개발했는데 뭐 몇십억 투자했는데 성과도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개발에 투자하고 계속 발전적인 그 회사뿐만 아니라 그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도 지금 대표님, 이사님이 있지만 이 경영을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안주하는 순간 후발주자한테 밀리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때가 고등학교 때까지. 그 다음에 대학 딱 들어가면 퍼져요. 1, 2학년 때. 그 다음에 3, 4학년 때 이제 취업하려고 막 공부를 해요. 그 취업을 딱 하잖아요? 그럼 또 퍼져요. 그러면 이제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막 승진하려고 막 애쓰다가 얼마큼까지 올라가고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또 퍼져요. 연금 받고 얼마큼 하고 퇴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농사 지시는 거예요. 전원주택하고. 근데 끊임없이 도전하지 않으면 금방 사람이 늙어요. 금방 어렵게 되거든요. 여기 옆에 영월 교육장님이셨던 분 퇴임하셨는데 지금도 끊임없이 동아를 구현해주고 끊임없이 다른 부분의 분야에 우리 교육장님이 가졌던 노하우를 전해주시려고 지금까지도 제가 존경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개발하는 사람이 제일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좀 쉬면은 좀 누워있으면 잠을 많이 자면 좀 피로가 풀릴 것 같죠? 잠을 좀 많이 자보세요. 허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고. 적당하게 자고 적당하게 움직였을 때 가장 건강한 건데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이들도 무조건 스마트폰 안 하게 하면 안 돼요. 적당히 할 수 있게 해주고 그것을 자기가 조절할 수 있도록 부모가 조절시키는 게 아니라 자, 지금 시간 이렇게 됐고 너 약속했잖아. 자기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시냇물처럼 어떨 땐 바위가 되고 바위가 돼가지고 갈라지게 마음도 갈라지게 하게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이렇게 고이게도 하고 가다 보면 조금 고여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비가 많이 오면 또 쓸려 가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요 경주 산대 저수지라는 거예요. 이 저수지가 2013년도에 붕괴가 됐어요. 물이 쫙 빠졌어요. 저 저수지 물은 고여 있기 때문에 왜 고여 있느냐? 뚝이 있었겠면 뚝이 있기 때문에 고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뚝이 부서지는 순간 이 물은 살아있는 물이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물이 아니고 살아있는 물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부모 품에서 계속 키우려고 하는 게 있어요. 안전이다 뭐다 해서 근데 조금 위험할지라도 정말 아이들을 혼자서 할 수 있도록 또 그 어떤 체험 기관이라든지 또 어떤 극기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 노출을 시켜줄 필요가 있고 단체 생활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거든요. 생각의 뚝이 철저하게 갇혀 있는 사람은 자기 것도 안 나가지만 남의 것도 안 들어와요. 그럼 거기서 내 생각에 있다가 불평불만이 많아지죠. 아유, 남편 저 왜 그래? 내 말 안 듣고 막. 남편도 마찬가지로 아내 막. 아이들도 부모한테 불평불만 많은 거 아세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임마 밥 해줬지, 사줬지, 공부시켜줬지, 막. 근데 많이 해줬는데 애는 해준 게 없대. 그 이상하잖아요. 이 얘기 이제 제 얘기거든요. 제가 우리 엄마한테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막 그랬다가 엄청 혼났거든요. 근데 요거를 심리학 용어로는 프레임 이론이라고 있어요. 플레밍 효과라고도 있거든요. 프레임 이론이라는 거는 프레임은 틀이잖아요, 틀. 틀에 딱 가둬 놓는 거예요, 자기를. 왜 이런 거죠? 정치로 따지면 그 진보를 추구한다. 우리는 딱 하고 이제 대중적으로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당 진영은 뭐예요? 보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진보하면 뭐 이렇게 혁신적이고 뭐 진취적이고 뭔가 뭐 이렇게 좀 개선하고 막 그런 개념이라면 프레임을 딱 짜놓으면 반대 이쪽을 공격하는 반대는 퇴보적이고 희한하게 이쪽에 뭐 진보를 하니까 이쪽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보수적이고 퇴보적이고 뭔가 머물러 있고 이렇게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누가 프레임을 먼저 짜느냐, 누가 혁신이라는 말을 먼저 쓰느냐, 그거에 따라서 틀이 달라지는데 상대방이 더 안 좋은 틀이 되거든요. 그래서 프레임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손실 프레임하고 혜택 프레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광고로 얘기하면 우리가 왜 흡연 광고 있잖아요. 막 하는데 뭐 여기 후두암 여기 막 구멍 나고 막 이빨 막 썩고 막 이상하게 나오면은 그
담배 피우고 싶겠어요? 그런 프레임을 딱 주면, 내 건강이 손실이 되는구나. 내 안 좋구나. 이런 프레임을 딱 넣어주는 거죠. 그런데 혜택 프레임은 뭐가 있을까요? 혜택 프레임은 막 치과 확 선전 나오는데 하얀이 쫙 하고 빛이 반짝하면, 야, 저 치과 한번 가고 싶다. 이게 뭔가 좋은 이미지. 어떤 사람은 모두가 다 프레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왜 나냐? 남편이 가지고 있는 기준 프레임이 있고 아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프레임이 있어요. 그 프레임이 잘 몰랐을 때 자기 것만 얘기하다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이들은 프레임이 지금 말랑말랑한 프레임이거든요. 그 프레임을 이 아이 스스로 자기 프레임, 자기 뚝만 쌓는다면 이건 엄청난 거예요. 아빠 말, 엄마 말이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중2병, 중학교, 고등학교, 암만 얘기하면 안 뚫려요. 그 뚝은 저 허물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얘가 살거든요. 근데 그 전에 프레임을 내가 혜택 프레임으로 짜줄 거냐.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으로 먼저 성공할 것이, 선제 공격, 성공할 것이냐. 그게 부모가 짜주는 거거든요. 부모가 맨날 집에서 싸워. 맨날 불평불만 갖고 막 그래요. 그럼 걔는 부정적인 프레임을 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걸 막 대화로 조율해 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럼 얘는 학교 가서도 조율해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좀 기다려 준다는 거죠. 어떤 프레임으로 짤 것이냐, 어떤 뚝으로 살 거냐, 내가 가지고 있는 뚝이 이 나를 죽이는 저수지가 될 것이냐, 머무르는 순간 토끼처럼 지게 되고 밀리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은 내 아이가 남들보다 인정받고 싶고 남들보다 앞서가고 싶어요. 어떤 프레임 선물해 주실 건지, 코닥이 가지고 있는 머무르는 프레임을 가질 건지, 후지가 지금 필름이 왜 바래잖아요. 바라지 않는 기술이 있어요. 항산화 기술이 있거든요. 왜 사진 찍으면 왜 오래되면 바라잖아요. 그거를 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거를 화장품으로 연결된 거예요. 황산화, 노화 방지. 그래가지고 후지 필름 산업은 망했지만 후지 기업은 지금 계속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0여 가지 화학 물질을 20층을 깔아가지고 필름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LCD, 스마트폰 그 화면 있죠? 이런 LCD 컴퓨터 화면, 여기에 접목시킬 거예요. 그래서 지금 후지는, 코닥은 파산됐고, 후지는 계속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여건이지만, 어떻게 뚝을 허물어 주느냐. 후지는, 우리도 코닥처럼 망했구나. 그 아니라,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뭐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은 뭐지?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걸었을 때 거북이처럼 승리하는 삶을 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 인근에 있는 분들에게 내 프레임만 강요하지 마시고 내 프레임도 허무는 시냇물과 같은 삶을 사시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도 나눠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분명히 가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래를 품은 지혜. 궁금하시면 매주 목요일 20분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